안녕하세요. 자, 이전에 SK텔레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이 아니라 딱 한 달 됐네요. 6월 19일 날 이 분석 한 달 전에 분석해드렸을 때 예전에 SK텔레콤은 뭐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만 잠깐 시청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자리를 돌파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그러니까 확인시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 자 204,500원에 대한 부분, 자 여기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1만 3천원과 21만 6천원에 대한 부분이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빠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한 달 전에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도 여기 이렇게 좀 설정해 드렸어요. 이때 이 라인 때 지금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고 이 자리를 지지를 못한다. 20만 원을 지지 못하면 깨진다. 그리고 20만 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 자, 이 내용을 제가 한 달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일봉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자, 이제 한 달 전이죠. 여기여서 여기 어디겠죠? 네. 말도 잘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줬어요. 뭐 살짝 밀리긴 했죠. 밀렸지만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면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이렇게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자리를 자 확대해서 한번 보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갭으로 띄우고 자 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꼬리를 이 부분을 어떻게 밑에 라인을 지지하고 슈팅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 상승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모습을 보시면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는 지지를 해줬고 돌파가 나와서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여기서 이게 밀리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밀린다라는 것은 돌파가 나와야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당연히 좋지 않다는 얘기죠. 왜? 강한 저항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라는 것은 강한 저항을 뚫기 쉽지가 않죠. 근데 강한 저항을 뚫으면 이 엄청난 상승은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상승이 나오는 거죠. 상승이 왜 안 나왔죠? 네,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여기 그냥 제가 미리 설정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를 표시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전에 이렇게 음봉을 하락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양봉 이런 자리요. 이런 자리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거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일봉상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게 뭐냐? 강한 저항이라고 여기 강한 저항을 돌파했다.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무너진다. 어느 정도는 무너져도 돼요. 이 타점이라든지 이 맥점이라는 게 아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져도 돼요. 이렇게 깨져도 돼요. 이렇게 깨졌다가 바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손절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를 지지를 못하고 손절 안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까지도 좀 하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는 깨지면 좋지 않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말씀드렸던 자리, 이 자리를 다시 미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지금 고점을 내리고 있어요. 자, 이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고점이 내리면서 저점이 깨진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저점이 낮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진다. 그러면 결론이 우하향이다. 추세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만 계속 보시다 보면 우리가 손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 추세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 이걸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 차이가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정해 드리는데 이거는 네, 이제 제가 설정하는 거고 추세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렇게 적용시킨다든지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봉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봉에서 보면 제가 한 달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비난을 했다. 그 내용 말씀드리면 비난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비난을 왜 하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걸 비난하는 건. 이게 왜 이 자리에서 빠져야 되죠? 그냥 단순히 빠지니까 비난하는 거지. 잘 보시면 엄청난 수익을 줬어요. 자기네들이 고점,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걸 예, 돌파할 거다라는 욕심 때문에 매수를 하고 손실을 주니까 비난하는 거지. 얼마나 고마운 종목입니까? 엄청난 상승을 줬어요. 뭐 300%까지는 아니어도 200%의 이상의 수익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엄청난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해줬는데 감사해야 할 종목이죠. 이렇게 올라간 종목에서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빠지는 건. 타점이라든지 매수 타점, 그러니까 매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지 굳이 비난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제가 이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였죠? 약간 작은 그 디테일한 그 자리를 봤을 때 저점이 낮아진다, 고점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빠지는 자리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음 자리를 지지를 해주느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죠.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자리에서 잡으니까 비난을 받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자리만 잘 잡고 매매하면 충분히 엄청난 수익도 주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그림을 단순히 추세로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물량들을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그냥 물량이 많다. 어떤 물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르는 그러한 물량들이 많다. 이걸 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밀린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눌린다고 해서 나쁜 종목이다,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수익 줄 사람들은 다 줬다. 그리고 수익 챙길 사람들은 이미 다 챙겼다. 저도 수익을 많이 못 냅니다. 손절도 어마어마하게 치는 사람이고, 뭐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운 좋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운 좋게 익절을 하고 나왔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만약에 만약에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 과정에서 계속 기다린다. 라고 하면, 익절을 한 부분이 어떻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가 무조건 다시 올라가는 자리다라고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상승에 대한 부분, 아주 짧은 구간이지만 고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낮출 수 있다. 반등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 또는 지금 이 자리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요. 21만 3천원, 21만 6천원을 지지를 하느냐.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자리. 이 자리가 깨지면 어떻게? 안 좋아요.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자, 제가 한 달 전이죠. 캔들이 아마 이게 있었나요? 아까 영상에서 제가 지금 확인 잘 못했는데 뭐 어찌됐든 이때나 이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영상인데 이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 20만 원. 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쵸? 여기에서도 이 라인대가 적용이 됐습니다. 저항 적용이 그쵸?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적용이 됐고요. 이번 주에도 저번 주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저번 주고 그쵸? 이게 저저번 주죠. 예. 전에도 적용이 됐고 저번 주도 저항을 받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돌파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저항이 된 상태에서 음봉을 달고 빠지는 과정에서는 여기 돌파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상승을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은 아까 일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지가 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주봉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봉에서 보면 더 이렇게 잘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추세를 보면 윗꼬리 그러니까 이 윗꼬리를 보면 돌파 이거 추세에 대한 돌파네 매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세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추세를 보면 매수 타점이에요. 여기가 추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꼬리가 다 추세를 잡은 꼬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물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추세 매매를 안 하고 이렇게 캔들을 나누는 이런 매매를 하는데 이건 뭐 제 얘기가 맞다가 아니라 자 지금 보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고점이 낮아진다. 그쵸? 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추세를 맞고 떨어지느냐 추세 맞고 떨어지느냐 추세 맞고 떨어지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자 손절에 대한 부분이 대응이 안 된다. 이게 추세는 왜? 확실한 추세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추세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밑에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설정이 안 돼. 이게 여기 이게 맞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할 때 제 의견만 얘기하면은 또 그래요. 그것도 별로 이렇게 원치 않으시면서 제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일단 감사하죠. 원치 않아도 보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의견도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평선 추세 대부분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음봉 양봉이냐 아니면 이 음봉 양봉을 떠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이동평균선의 뭐 돌파냐 저항이냐 지지냐 이런 거 그런 걸 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저도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제 생각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따로 드릴 게 없죠.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고 여기서 저항이 생기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 5선을 그리고 이 20선을 지지하느냐 이걸 보시면 좋죠. 왜?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20선에 대한 부분이 저항 돌파 추세 바꾸면서 상승 그쵸?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밀리지만 20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하고 추세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SK텔레콤을 글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SK텔레콤이라는 이 기업이 어떻게 받아질 거냐.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뉴딜 정책뿐만이 아니라 뭐 4차 산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카카오
네이버 급등하는 이 시장에서 왜 SK텔레콤은 물론 이 분야라든지 이 사용처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왜? 그냥 이름만 봐도 SK텔레콤 이렇게 보면 무언가가 좀 좋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쵸? 현대차와 카카오와 네이버의 다른 점. 네. 물론 이 모든 걸 돌파하면은 급등이 나와요. 근데 자 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에 대한 중소형주는요. 이런 거 돌파하는 건 쉽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어느 한 테마라든지 수급만 붙으면 이거 이상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형주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뭐 테마를 엮인다. 테마 엮이기 쉽진 않지만,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 저는 현대차를 부정을 한다든지, 현대차를 매수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현대차로도 최근에 2번 매매해서 수익을 챙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대차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승을 하는 것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상승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장점이 뭐냐? 장점이라는 건 안전성이죠. 안전하다. 그러면 비중을 실을 수 있다. 다 단점만 볼 수는 없어요. 종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분석도 뭐 저도 분석을 하면서 영상 올리지만 어느 누구도 다 틀리다,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종목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일 때는 보이는 거고, 자, 이거죠.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 하락률을 보면 중소형주랑 똑같이 빠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중을 싣는다라는 건 문제가 되죠. 하지만 반대로 올라갈 때는 안전하잖아요. 급등은 하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를 1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SK는 2천만 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배 이상. 그럼 결론이 뭐죠? 100만 원을 20%로 먹는 것보다, 그죠? 20%도 아니죠. 2000%죠. 근데 지금 이 비중이 차이가 20배잖아요. 저는 SK텔레콤은 10%로 먹겠다. 차라리 그러한 전략이 세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너무 또 제 개인적인 그 투자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도 사용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과 이 일봉상에서에 대한 내용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네, 뭐 부족하지만 댓글 뭐 필요하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 뭐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